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테오 좀 먼저 볼게요. 지금도 상한가 안 풀렸네요. 오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이름이 한 몇 시간 동안 올라 있더라고요. 알테오젠. 여러분들 익히 들으셨겠지만 1조 6천억 원이 수령을 가능할 것이다. 최대로 잡았을 때 신약 수출로 인해서요. 이런 뉴스 계속 보셨을 텐데요. 추가 계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다라고 하는데 살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상한가 기록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티젠과 바이오제네틱스도 나란히 한번 볼게요. 지금도 강할까요? 한 6에서 7%대 강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남제약의 레모나 때문입니다. 레모나가 방탄소년단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새로운 모델이 된 BTS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국내 약국에서도 이 레모나 BTS 패키지가 그냥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하는데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에서도 완판 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경남제약은 지금 주가 매매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사들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 소식이 잇따라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것이 유조선 두 척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탄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죠. 1.15%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 6,880원. 어쨌거나 좋은 얘기들 참 많이 들리는 삼성중공업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볼게요. 아직 주가에 제대로 된 반등이 확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상승을 시도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주가의 반등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14,950원 기록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게요. SKC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동박 제조업체 KCFT의 인수 작업을 올해 안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리튬 이온 전지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SK 이노베이션과의 협업도 예정이 되어 있는 터라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거리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상승폭을 더 키워요. 지금은 11% 강세입니다. 올해 7월에 상장된 사실상 신규주잖아요. 상장되고 난 이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대체 끝은 어디일까요? 37,450원 선, 폴더블 폰의 시대와 함께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내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로닉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관련한 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하이로닉 지금 현재 10%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걸까요? 이름이 더블로라고 하는데요. 5,700원 기록되고 있는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 먼저 확인합니다. 세경 하이테크 진짜 강하네요. 정말 이거 하면은 이제는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홀로 날아가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늘 관련주 중에서 폴더블 관련주 3인방이 다 좋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KH바텍,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가 다들 이제 신고가 혹은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좀 실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장의 개화가 이런 성장성, 지금의 현재 실적, 4분기 내년도의 실적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무상증정 권리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좀 실현을 하고 있는데 세경하이테크 7월에 상장이 됐고 주요 제품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데코필름, 그다음에 광합필름, 모바일 필름 등은 삼성전자 및 중화권 업체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더블폰 스마트폰 필름이 향후의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갤럭시 폴드형 지문, 스크래치 방지 등을 위한 보호 필름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사실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그 판매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만 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그 이익에 대한 규모가 사실은 어림잡아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최근에 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매수세들이 좀 세질 때는 주가의 상승폭이 그만큼 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총에 봐서는 뭐 오늘도 뭐 세경하이테크에 대한 뭐 리포트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올랐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참여자가 현재로서는 더 많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를 뭐 어느 손을 좀 두고서 좀 매매하기보다는 눌려 있을 때마다 조금은 조정받을 때마다 시장이 조금은 쉬어갈 때마다 폴더블 폰의 3인방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는 꼭 간신해보고 사자라고 좀 정의를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폴더블 폰 맞습니다.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마 내년쯤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세로로 반으로 접는 것이지만 이제 뭐 조개 껍데기처럼 접는 거, Z 모양처럼 이렇게 접는 거, 다양하게 뭐 접고 하는 폰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종목. 그럼 세 종목 다 좋아요라고 주시는 건가요? 비슷한 예, 시각이신 거죠? 저는 뭐 현재로 봐서는 KH바텍, 파인테크는 세경하이테크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 뭐 실질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세 가지 업체 중에서 우리는 동사랑을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바이앤홀딩 혹은 바이앤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세 종목에서 저희가 추적하면서 볼 네. 필요가 있겠다. 굳이 이 세 종목 이외의 종목으로 현재로서는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스마트폰 관련, 폴더블 폰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신 이 세 종목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표가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투자액은 네. 좋아요입니다. 눌림 나올 때 계속 매수요. 자, 다음은 하이로닉 보겠습니다. 요즘 리프팅 관련해서요. 뭐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클래시스가 슈링크 맞아요? 네, 슈링크 슈링크라는 맞습니다. 뭐 레이저 기기를 이름으로 해서 주가가 잘 나갔었고요. 네. 오늘은 하이로닉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이 뭐 효과가 좋아서 당연히 화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제가 하이로닉을 오늘 이제 가져온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의 그 움직임들이 조금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기술적인 분석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돼요. 1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그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올 상반기부터 절대적으로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죽어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11월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주가의 변동폭들이 좀 커가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약 11%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에서 가장 큰 대량 거래량입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라는 것은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일시적으로 오늘 하루 나타나서 최대 거래량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거래량을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조금은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쉬우면 쉽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외봉을 잡아먹으면서 외봉을 잡으면서 오른쪽 거래량, 대량 거래량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이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여기로 좀 마무리 드리고요. 그런데 때마침 또 뉴스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실적도 올해부터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한번 실적을 한번 보면은 올해 네. 3월, 6월, 9월에 이제 재무 분석을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5억 원, 12억 원, 9억 원. 작년도에 못 벌었어요. 재작년도로 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3월, 6월, 9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만 봐도 최근 3년도의 실적을 다 커버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비중이 약 60%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 등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피부 미용 관련된
그래서 소형 제조기기를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12월 5일 날 이제 그 하이로닉 본사에서 IR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뭐 IR을 다녀갈 계획은 없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그때 이후에 한번 다음 주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짚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루트로닉, 클래시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 하이로닉처럼 피부 미용 관련된 시장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고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됐고 주가는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상당히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이라는 이 종목 이름을 처음 접하고 네. 더블로라는 이 네. 기기도 함께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리프팅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네. 또 하나의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네. 눈여겨봅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물론이고 또 실적적인 분명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뭔가 점수를 좀 더 해갈 만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 말씀 주셨던 대로 IR 내용 확인해 보면서요. 좋은 얘기 들린다면 또 차장님과 함께 네. 분석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목표가 주시나요 혹시? 목표가는 정고점 7,900원대가 정고점입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지금 가격에서 좀 바이앤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항이 지지되는 순간에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크다. 지금의 저항 가격은 6,000원이다. 6,000원 돌파 시에는 상당한 큰 폭의 상승세가 실현될 걸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기대에 걸고 지켜봅니다. 차장님이 또 최근에 또 촉이 또 다시 네. 살아나셔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거든요. 네, 한번 지켜봅니다. 다음 종목은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C입니다. 뭐 새롭게 나오는 이슈는 아닌데 뭐 이 동박업체 관련한 인수 관련한 뭐 얘기 나오면서 또 뭐 긍정적이래요. 어떻게 볼까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주가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2차 전지 주가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안 좋죠. 가장 안 좋은 이유가 수율, 공장에 대한 수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워낙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생각만큼 생산의 속도에 대한 그 소재 업체들의 이익의 단들이 좀 짧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박, 일진머트리얼즈 생산하는 동박하고 SKC가 이제 인수하는 KCFT에 대한 그쪽은 공급이 상당히 좀 딸리고 있는 측면들이 좀 강해서 가격에 대한 저항도 약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SKC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영향들이 주가에서도 신고가의 랠리를 좀 펼쳐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바이앤홀딩이 적합하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만요. 어떤 걸로 갈까요? 저항이 지지가 되는 하이로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하이로닉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달의 첫 거래, 한 주의 첫 거래가 마쳤습니다. 11월 말이죠. 지난주에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지난주에 하락분을 좀 만회하려는 노력이 펼쳐졌던 하루였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8거래일 만에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지수 역시 2103선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고 IT 투톱 같은 대형주들이 일제히 좀 윗꼬리를 달고 많은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지수 역시 음봉으로 전환됐고 조금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가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19% 강보합권까지 탄력을 많이 줄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091선까지 조금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2091.89포인트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차트 보셔도 음봉으로 전환된 점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음봉 캔들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0.24%의 강보합권에서 634.50포인트에 오늘장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1,182원 80전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방금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장중의 상승분을 모두 다 전환을 하면서 지금 강보합권, 보합권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872.4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에서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달 비교해서도 그리고 시장의 컨센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조업 PMI가 잘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중 무역 협상의 노이즈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의 상승분은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 보면은 흐름이 제일 좋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조금 전 1%의 강세를 보이면서 23,529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시장의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 좋았는데요. 일본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 중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호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본 증시가 연고점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11월에 기록했던 연고점이 23,520엔대 서현이었는데요. 연고점 뛰어넘으면서 23,529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항생지수는 그래도 중국과 비교해서도 탄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네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26,4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특징주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특징주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알테오젠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던 종목이고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4,800원까지 가격 제한폭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한화케미칼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증권사들도 오늘 조금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의 개선이 전망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케미칼 외국인들의 수급이 11월부터 오늘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번 거래일부터 오늘까지 기관도 러브콜을 가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운 급등으로 18,2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이솔루션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음봉 캔들 아니고 또 양봉 캔들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고 6거래일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그래도 4%대 강세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이솔루션이 외국인들이 6거래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대량으로 수급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시넥스, 세경 하이테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종목별로 그룹핑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일제히 가능한 섹터가 바로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엔시넥스가 7%대 급등세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재 무상증자로 권리락이 진행 중인 세경 하이테크가 10%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24%까지 급등 양상 나왔었는데 윗꼬리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7,300원의 종가가 잡혔고요. 파인테크닉스 52주 신고가 하루 만에 갈아치운 종목입니다. 11%대 급등입니다. 3,475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파인텍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 가까운 강세 2,3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결국 18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도 3,212억 원까지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자리를 기관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2,343억 원 사자세, 개인도 546억 원 동반해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36억 원, 그래도 4거래 만에 좀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의 수급이 좀 잡히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네요. 개인은 567억 원, 홀로 팔자세를 보이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18거래를 연속해서 국내 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이트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에스모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2위로 랭크가 됐고요. 오늘 조금 특징적인 게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다시금 외국인들이 좀 다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국 테마주입니다. 화천기계 그리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 TK 케미칼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옵트론텍 그리고 켄트로닉스, 파트론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외국인들이 역시 매수를 강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이고 조금 더 보시면요. 저번 주 급락이 나왔던 메가MD 외국인들이 다시금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불화수소 관련주 동진세미캠도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판 관련주입니다. PCB 관련주 코리아 서킷들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넣어줬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8거래를 연속해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점이고요. 기관은 반면 오늘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롯데리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판 종목 2위에 랭크가 됐고요. 수주 소식이 있었던 삼성중공업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매도 랭크 5위에 랭크가 됐고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아내는 모습 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